트로이의 성벽을 향해 걸어간 모든 용사들 중 시간의 무게를 네스토르만큼 짊어진 이는 거의 없었다. 필로스의 노왕은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이미 젊지 않았지만 여전히 품위 있게 소환에 응했다. 네스토르는 아킬루스처럼 맹렬하게 창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오디시스처럼 꾀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의 무기는 기억과 노련한 지혜였다. 그는 한때 존재했던 영웅들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며 잊혀진 이야기들의 수호자이자 불안한 왕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자였다. 모두의 존경을 받은 그는 젊은 전사들 사이를 폭풍 속 등대처럼 걸었다. 그는 영광의 빛, 패배의 피,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정적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싸우기를 택했다. 트로이가 아카이아인들의 목표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네스토르의 이름은 용맹한 노래 속에 울려 퍼졌다. 필로스를 세운 넬르스의 아들이자 포세이돈의 손자로서 그의 핏줄에는 왕의 피와 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무섭고도 당찬 전사였다. 대담하고 민첩했으며 그의 용기는 그 시대 최고의 영웅들과 견줄만 했다. 그는 테살리아 평야를 위협하던 야생 켄타우로스들과 싸웠고 필로스를 습격한 위대한 헤라클레스에 맞섰으며 형제들과 전우들이 쓰러진 싸움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는 아버지가 헤라클레스의 분노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그 슬픔에 물들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과 세월이 그를 단련했고 슬픔은 신중함으로 분노는 절제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그는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의 아우성보다 유산을 중시했던 영웅들의 시대에서 온 마지막 잔재였다. 아울리스 해변에 그리스군이 모여 트로이로 향할 배를 준비할 때 많은 왕들은 오만하게 또 어떤 이들은 망설이며 왔다. 명예만을 좇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네스토르는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져왔다. 바로 기억이었다. 그가 통치자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논의는 무게를 얻고 토의는 깊이를 더했다. 오만했던 아가멤논도 그의 조언에 귀 기울였다. 무모했던 아킬루스도 그에게 존경을 표했다. 교활함의 대가였던 오디시스조차 그를 수수께끼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네스토르는 이타카가 왕좌를 얻기 전에 이미 모든 속임수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만으로 영향력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즉 오래된 전쟁 속에서 단련된 경험, 어둠과 이름을 통해 쌓은 통찰, 그리고 갑옷 너머 인간을 꿰뚫는 보기 드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다. 모임에서 네스토르는 결연하게 말했고 기억을 등불처럼 휘둘렀다. 그는 과거의 싸움을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가르치고 오래된 실수를 막기 위해 회상했다. 그는 불안정한 젊은 세대의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 열정을 이끌고 다듬는 임무를 맡았다. 힘이 분열될 위기이거나 분노가 이성을 삼킬 위기일 때 그의 안정된 어조는 침착함을 되찾게 했다. 그러나 왕들의 귀가 항상 지혜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네스토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신들이 침묵할 때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길잡이는 어제의 메아리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통찰이라도 젊은 심장의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아가멤논과 아킬루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스군의 중심이 위험에 처했을 때 네스토르는 중재자로 나섰다. 수많은 영웅이 자존심 하나로 모든 것을 망친 모습을 봐온 노왕은 이 틈이 어떤 트로이의 창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둘 다 불러 협상을 제안했고 평소처럼 느긋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아가멤논에게 단호하게 맞서 말했다. 가장 강력한 지배자라도 핵심 동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킬루스에게는 거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의 혈통과 젊음을 상기시키면서도 개인의 영예보다는 공동의 명예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말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흡수되지 않았다. 지위에 자만한 아가멤논은 물러서지 않았다. 분노에 불타던 아킬레우스는 싸움에서 빠져나가며
그리스 군 전체의 사기를 함께 끌고 갔다. 네스토르는 실패 뒤 침묵했다. 마치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란 친구가 결국 진실을 밝혀줄 것을. 그러나 그때까지 많은 이들이 피할 수 있었던 갈등으로 목숨을 잃을 것임을. 그의 말은 강철처럼 날카로웠지만 네스토르는 그것에 숨어 있지 않았다. 창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고 전투의 먼지가 피어오를 때 필로스의 노왕은 천막 그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전차를 능숙하게 몰았고 나이의 흔적을 무색해 하는 기백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살육의 한가운데서도 그의 존재는 젊은 병사들에게 용기의 빛처럼 빛났다. 네스토르가 서 있는 한 희망은 살아있다고 그들은 느꼈다. 트로이 군이 헥토르의 선동 아래 그리스 함선을 거세게 공격했을 때도 네스토르는 굳건하게 버텼다. 그의 전차는 포위되었고 말들은 쓰러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디오메데스가 그를 구해냈다. 그는 네스토르를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모범으로 여긴 영웅이었다. 혼란 속에서도 노장은 젊은 자들에게 길을 가리키고 최선의 선택을 조언하며 함대를 지키고 병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 숨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은 더 이상 그의 나이에 어울리는 일이 아닐 수 있었지만 네스토르는 그 폐허의 땅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신들은 종종 거칠고 젊은 이들을 바라보지만 죽음에 둘러싸인 채로도 삶과 질서, 그리고 자신이 택한 신념에 충실했던 이 품이 있는 노인에게도 시선을 보냈다. 네스토르가 쌓은 수많은 영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었다. 그의 아들들은 명예와 용기를 바탕으로 자랐고 트로이 원정에서 그와 함께 싸웠다. 그 중에서도 젊고 용감하며 충직했던 안틸로코스는 단연 눈에 띄었다. 네스토르는 그를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안틸로코스는 메넬라오스를 위한 견고한 방패가 되었고 그의 전장의 용맹은 모두에게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전공 하나하나가 네스토르에게는 조용한 불안을 안겨주었다. 그는 전쟁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광이 다가오는 순간 죽음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영웅의 부모를 괴롭히는 딜레마다.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은 항상 나란히 걷는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안틸로코스는 여명의 여신 어스의 아들 멤논에게 쓰러졌다. 그 용감한 젊은이는 흑갈색 피부의 전사가 퍼붓는 공격으로부터 아버지를 지키다 전사했다. 아들이 쓰러졌을 때조차도 그는 신을 저주하지 않았고 적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물러났고 전쟁이 정의로운 자도 현자의 자식도 가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의 담담한 슬픔을 품었다. 안틸로코스를 잃고 전쟁이 끝없이 밀려오는 가운데 노왕은 새로운 영웅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명예에 굶주렸고 조언을 무시했으며 현재의 의무보다 불멸의 갈망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 변화가 뚜렷하게 보였다. 전쟁의 본질이 바뀐 것이다. 이제는 수호나 정의, 도시 간의 균형이 아니라 힘과 자만, 그리고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분노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아니라 의무로서 버텼다. 그가 무너지면 이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신들은 네스토르에게 장대한 업적도 시인들이 읊조릴 만한 찬란한 승리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를 머무른 자로 기억하는 이들은 드물었다. 그는 역사라는 짐을 육신에 짊어졌고 수세대의 무게를 영혼에 품었다. 그는 동료들의 죽음, 적의 부상, 왕위 계승을 모두 지켜보며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외로운 영웅이 되었다. 네스토르는 전쟁이 가장 먼저 앗아가는 것, 즉 지혜의 화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텼다. 칭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 그래서 전쟁의 함성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폐허 속에서 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약 영광이 살인자에게 왕관을 씌운다면 기억은 어쩌면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왕관을 씌울지도 모른다.